제1형 당뇨병 비정격 대장정격을 적용합니다. 제2형 당뇨병 비정격 간정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쓰면 제1형 당뇨병, 즉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경맥론의 핵심 요지, 자주 제가 인용하는 글 다시 상기드리면서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대사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정격을 적용한다 하면 비장 그리고 족퇴음습 비토경 자체가 인슐린 대사와 관계가 있어야 해요. 족퇴음습 비토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휴머럴 이뮤니티로 비장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휴머럴 이뮤니티로 우리 몸의 전체의 면역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슐린 분비 또는 제1형 당뇨병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확신을 갖고 사암침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외상, 즉 상해 사고 등등으로 외상 비장 절제술이 혈당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요약, 배경, 증가하는 증거는 비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를 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단기 추적 조사를 통한 소규모 연구는 외상사고 등으로 상해사고 등으로 비장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상 등으로 인한 비장 절제술이 혈당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장 자체가 인슐린 생산과 상당한 관계가 있대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비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를 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현재까지 이론이에요. 또 다른 논문, 발병 시점의 최도 및 비장, 제1형 당뇨병 발병 시 췌장섬, 즉 랑게르한스 섬 및 비장에서 생체 내 확장된 T세포에 편향된 TCR, TCR이 뭐냐면 T셀 리셉터, T세포 수용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짧게 우리 몸의 선천면역과 적응면역, 즉 후천면역 어떻게 발현되는지 초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외부에서 처음 보는 적군이 우리 몸 내로 침투했어요. 그러면 즉각 대식세포, 즉 마크로페이지와 덴드리틱 셀, 즉 수지상세포가 즉각 대응합니다.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물리쳤어요. 그놈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놈들의 사체를 여기저기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T세포가 즉각 달려와서 아니 못 보던 놈들인데 이놈들 뭐야? 하고 대식세포와 수지장세포에게 묻죠. 대식세포하고 수지장세포는 아 이놈들 말이야 오늘 처음 들은 놈들이야. 감히 우리 몸에 침투하다니. 일단 다 선멸했어. 그러니까 몽타도 잘 그려야 돼. 몽타도 잘 그려야 된다고. 도미 T세포에게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가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도미 T세포, 헬퍼 T세포가 정교하게 몽타주를 그려요. 그려서 메모리 B세포에게 몽타주를 전달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건반사적으로 그 몽타주와 똑같이 생긴 놈이 들어오면 즉각 공격해요. 이것이 바로 항체 형성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 적응면역, 후천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1형 당뇨병 발병 시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 그 랑게르한스 섬 정가운데는 베타세포가 있죠.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비장은 인슐린 생산 줄기세포를 주관한대요. 그런데 비장에서 또 췌장 랑게르한스 섬에서 T세포가 왜곡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편향된 활동. 쉽게 말씀드리면 또라이가 된 거예요. 또라이가 돼서 비장과 췌장섬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네. 적군이 아닌 아군인데 공격. 그로 인해서 인슐린 생산이 10% 내지 20%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나머지 80~90%는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의학적인 설명에서 제1형 당뇨병은 치료 또는 예방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침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삼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삼침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면 우리는 삼침으로 가능하죠. 원인 나왔잖아요. 췌장섬 및 비장에서 생체 내 확장된 T세포에 편향된 왜곡된 T세포 수용체가 B세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몽타주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 몽타주를 왜곡된 정보로 이놈 적이야 공격해 라고 T세포 수용체가 B세포에게 전달. 그래서 베타세포가 공격을 받는다. 비장세포가 공격을 받는다. 그게 제1형 당뇨병. 또 다른 논문. 제1형 당뇨병 발병에서 T세포 수용체 신호 전달의 역할.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생산하는 인슐린을 표적으로 하는 T세포 구동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생산하는 인슐린, 그 과정을 표적 삼아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특히 T세포, B세포가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제1형, 즉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란 자가면역 질환이다. T세포, B세포가 표적을 베타세포로 삼았다. 그래서 베타세포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니까 인슐린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은 비정격증 맞습니다. 경맥론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경맥은 각각 특유의 장부 및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경맥들은 자기에 속한 장부,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력, 그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가 그 경기를 통해서 온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런데 족태음수 비토경이 정상 기능 유지력을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족태음수 비토경의 면역체계가 비장과 췌장을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정격을 쓰는 겁니다. 비정격, 소부와 대도혈의 N극, 은백과 대도혈에는 S극. 그런데요, 대장정격을 쓰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구글 검색으로 Type 1 Diabetes and Swollen Lymph Node라고 쳐봤어요. 삼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자가면역증일 때, 면역력이 혼란이 왔을 때 삼도인께서는 만져봐. 경부를 만져보고 애과 만져보고 사타구리 만져보아서 림프절이 우들두들 부어있으면 대장정격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자가면역증일 때 특히 많이 붓거든요. 자, 림프절 초간단 요약. 우리 몸에는 600개 내지 700개에 달하는 림프절이 있어요. 마디절이에요. 마디절. 대나무 마디가 있잖아요. 림파틱 시스템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다고요. 그 마디절,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체크포인트로서의 면역 검문소래요. 면역 검문소는 늘 적정한 화력이 제공되어야 되고 훈련받은 면역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림프절이 부었다라는 것은 림파틱 시스템의 림프 흐름이 저체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제대로 면역 검문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었다, 그것은 그곳의 면역 병사들이 제대로 화력을 지원받지 못했고, 그리고
신병들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보충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즉 검문소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붓습니다. 그래서 삼두인께서는 이거는 면역 시스템의 이상 징후이니까 후레쉬하게 림파틱 시스템의 원활한 순환과 그리고 면역 검문소의 화력 보충력으로서의 양명조,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그것이 부족할 땐 대장정격 쓰면 림프절이 축소돼, 부은 림프절이 축소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은 림프절이 축소된 것은 아주 후레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700개나 되는 면역 검문소가 아주 후레쉬한 상태가 된 거지. 면역력이 향상된 거지.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한 논문에 보니까 희귀질환 첫 번째 증상인 애과 림프절 병증, 폐경기 이후에 애과 림프절이 만져보니까 부어 있어요. 포도송이처럼 큰 것도 있고. 그러면 유방암에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시그널,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특히 폐경기 이후에 부었는데 검사해보니까 유방암은 아니야. 그런데 당뇨병이래. 제1형 당뇨병이래. 폐경기 이후에 경부와 함께 여기 애과 림프절이 부어 있으면 제1형 당뇨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런 경우엔 삼도인의 충고에 따라서 대장정격을 쓴다. 그러면 대장정격을 확증하는 방법, 비정격증을 확증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격증. 비정격증은 비장종대가 특징적인 복증으로 나타나요. 명치, 검상돌기라고 하는 명치를 지그시 손끝으로 눌러보았을 때 아파요. 그러면 잠시 손을 떼어서 다시 부드럽게 눌러보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 경우에 좌측으로 갈비뼈 그리고 복부 사이를 눌러보는 거예요. 즉 비장이 있는 곳을 눌러보아서 아프다. 동의학적 용어로 그것을 흉협고만이라고 합니다. 서의학적 용어로 비장종래, 비장이 부은 거예요.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이야. 무조건 비정격 놔야지. 비정격증이지.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점선으로 표시된 경부, 턱선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 림프절이 확인됐어. 부은 게. 그러면 대장정격이죠. 대장정격 만져보면 확인됩니다. 비정격, 비장종래가 확인되면 더더욱 정증이죠. 그런 경우에는 한약도 겸해서 쓰면 좋은데 그것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2형 당뇨병 왜 간정격 그리고 비정격을 써야 하는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